전 세계 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천일염 값의 폭락으로 생산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천일염 20kg의 산지 가격은 2,500원. 이렇게 하면은 연판을 못해요. 우리 아빠가 내놔버린다고 해. 못한다고. 사람들이 뭐 통곡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은 다 시커멓죠 지금. 이제 1년 동안 생활비 할 게 없잖아. 그럼 팔아야지 싸게라도. 천일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천일염 가격 폭락, 그 현장 속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의 백근문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중요한 먹거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겠죠.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의 하나로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과거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급여를 이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병사에게 주는 소금 돈이라는 라틴어 셀라럼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만큼 소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일염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드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는 곳, 전라남도 영광. 영광의 특산물은 굴비와 젓갈인데요. 그 맛을 내는 핵심은 천일염입니다. 50여 가구가 살아가는 마을. 소금 수매가 한창입니다. 6개월간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금을 출하하는 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날이지만 주민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수년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천일염 가격이 올 들어 20kg에 2,5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게 아깝죠. 팔 수는 없는데 여름에 진짜 땀띠 나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지금 일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가격대가 좋아갖고 판매를 해야 우리도 즐겁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도 속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연판을 못해요. 우리 아빠가 내놔버린다고 해. 못한다고. 딴 걸 벌이를 해먹어야지. 돈벌이가 안 되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안 돼요. 올해 이미 돈 2,000원 받아가지고 이거 힘들어요. 지난 2012년 60만 톤이던 천일염 재고량이 외식 문화가 확산되고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가 늘면서 천일염 소비량이 매년 줄었고 작년에는 재고량이 160만 톤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때문에 2011년 1kg당 500원이었던 천일염의 가격은 하락을 거듭해 올해는 1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천일염 생산자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입니다. 천일염의 생계가 달린 이들은 울상입니다. 특히나 올 들어 인건비가 상승해 근로자를 쓰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출하를 할 때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염전마을 주민들끼리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일은 갈수록 늘어갑니다. 서로 이제 이 집치하고 우리 집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돈가스 싸고 인건비는 비싸고
그 힘든 일을 진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맛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며 판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가업을 잇기 위해 귀촌한 정성용 씨를 만났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염전을 보수하는 데 들어간 돈만 수억 원. 내렸긴 내렸는데 이렇게까지 하향세를 걸지는 몰랐죠. 그때는 그래도 손가락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막 소금을 막 이렇게 작게 포장해갖고 파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 소금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은근히 있었어요. 정성용 씨 역시 천일염 가격이 원가 이하로 폭락하다 보니 판매를 포기한 상태. 귀촌할 때 품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출을 못 올렸어요. 소금을 아예 안 팔았어요. 아예 안 팔고 있어요. 너무 가격이 싸니까. 내가 소금을 열심히 낸다고, 좋은 품질을 낸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미치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좀 더 오르길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에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팔려고. 소금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창고 안에 가득 찬 소금의 양은 무려 250톤. 1년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쌓여있는 소금만 보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뭐 통곡을 안 해서 그렇지 소금 다 시커멓죠. 소금 소비, 그다음에 뭐 수입되는 양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 이야기는 뭐 창고에 쌓여 있다. 소비는 예전보다 없다. 아버지 때부터 염전을 만들어 갖고 하는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이 염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우리 집이 아버지가 소금을 갖고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운 거라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은 가지고 있고 지키고 싶고, 지금 이게 반반이 갈려요. 이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에서는 패전하려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나섰고 염전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소비 촉진에 나섰지만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갖고 좀 추석 때 우리 공직자들한테 소금 사주고 운동을 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설용 소금으로 쓰려고 지금 1차적으로 그제 2천만 원치 아마 구입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천일염 제설용으로 사용한다고요? 염주들이 어려우니까 그 용도라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전남 신암군의 염전은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의 8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악습이 있습니다. 염전의 소유주로부터 임대를 받아 염전을 운영하는 소장농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해마다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염값의 하락은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40년간 소금을 생산하며 살아온 이 부부에게 올해는 유독 가혹한 한 해입니다. 이게 임대 맡아서 한 사람만 마냥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네는 그 양은 줘야 되니까. 대부분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한 것 같아.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나는 어릴 때부터 해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참 애매해요. 안 가기도 그렇고. 오로지 소금 하나만 바라보며 허리 필 새 없이 살아온 40년 세월.
고단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성과는커녕 빚만 늘어가는 상황. 이런저런 운영비를 제하고 올해 부부의 수입은 둘이 합쳐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남짓.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포장비 다 줘야 되고 남는 거 인건비 다 줘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2,000원에 3,000원에 그러니까 포장비만 해도 한 개 300원씩이에요. 하나가. 그러면 그거 담는 거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당 또 300원씩 줘요. 줘야 되고 소금 알갱이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천일염 값의 하락은 염전주에게도 직격탄입니다. 임대 수입이 줄어들자 염전을 태양광 부지로 임대하거나 팔아버려서 소작인들이 설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태가 다 폴게 같이 예. 팔아버렸어. 이게 힘든 거, 연결하기 힘드니까 팔아버렸어. 우리나라의 최남단, 해남은 일조량이 좋아 염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소금값이 하락하자 염전주들이 태양광 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25만 평 규모의 해안가 부지가 모조리 태양광 시설로 점령당했습니다. 한때 2만 평 넘는 염전을 운영했던 노 씨를 만나봤습니다. 소득이 안 되고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거죠. 노동의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사람 쓸 수도 없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타살이 안 맞으니까 사람도 못 쓰니까 자동적으로 대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 염전이었던 곳 중 일부는 새우 양식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업종 전환 후 형편은 조금 나아졌고 천일염값 폭락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시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일을 저질러놓고 보니까 이제 결론은 간데 앞으로도 두고 봐야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이 염전은 신경을 안 쓰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도 수입면에서 낫잖아요. 잘 되면. 잘 되면 쉬고. 현재 해남군에는 염전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나면서 소금 산지엔 명맥을 잇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겨워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천일염 산업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지금 염전 해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20%도 힘들죠? 20%. 나머지는 다 태양광으로. 네, 나머지는 다 태양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식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그렇죠. 태양광이 더 많이 들어왔죠.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시면? 태양광이 거의 한 90% 차지했죠. 염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네. 30년 넘도록 염전을 지켜왔던 노 씨는 취재팀에게 천일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천일염은 물을 받아갖고 그놈을 그대로 이렇게 층층층 내려오면서 증발을 시켜가지고 농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미네랄이랄까 이런 이렇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가 농축이 돼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다시 지금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고 가면서 정책적인 밀어가면서 말이에요. 참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죠.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뭐라 할까 진짜 보물을 지금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요? 네.
갯벌 천일염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갯벌 천일염이 전 세계 생산량의 86%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산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칼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 증발을 시키다 보니 때때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오명을 입게 됐는데요. 다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일염에 대해 검색을 하면 부정적인 말들이 인터넷을 떠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해남의 땅끝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논란은 농수산물 전역으로 퍼져 어촌 마을이 여파를 겪고 있는데요. 소금뿐 아니라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생선, 해산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찾아오는 이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어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보고 있다가도 어쩔 때는 화가 나고 그럼 테레비 끄고 너무 사람들이 뭐 말라면 막 서로 자기네들이 본 것 같이 거짓말도 섞고 막 해갖고 그런 못된 소리도 틸틸한 입 아픈 소리들 했어. 우리는 듣기 싫은 게 봐라. 입지는 1년마다 조사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산연구소에서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마음 이상 없는 걸로 나옵니다. 철마다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갯벌. 부지런히 낙지며 바지락, 굴 등을 캐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 이들도 천일염 사건 때문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과연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검출을 못하던 양을 지금은 1000배 이상 더 민감하게 이렇게 검출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검출이 없다, 안 된다 하던 게 지금은 얼마큼 나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심지어는 생수에서도 나오잖아요. 미세플라스틱. 네, 생수에서 나와요. 천일염이 뿐이 아니고 전 세계 유통되는 소금이 많잖아요. 암염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저희가 어떤 소금이든 정제염이든 제조염이든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비산하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그 천일염의 식품 기준에 다 적합한 그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일염의 어떤 뭐 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흔히 먹는 생수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생수뿐만이 아니라 수돗물과 맥주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혐오하기보다 환경을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천일염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천일염 농가의 돌파구는 어쩌면 수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대규모 염전지대. 10년 전 50억 이상을 투자해 깨끗한 염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청결하게 작업됩니다. 위생복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녹이 쓸만한 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닥도 전부 친환경 세라믹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불결한 시설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 수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세라믹 자기판이고요. 그리고 이 판들 사이사이에는 쫄대를 끼워가지고 이물질들이 올라오지 않고 대신 바닷물은 계속해서 들고 날 수 있게끔, 그래서 밑에 있는 갯벌이 썩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장판 같은 경우는 장판 자체의 유해물질도 있겠지만 또 밑에 갯벌이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갯벌이 썩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썩는 것들이 이제 천일염에 좋은 영향을 주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들 통해서 바닷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갯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생산된 소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여러 가지 위생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를 둘러봤는데요.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온으로 구워 미세 중금속을 제거합니다. 수분이 일단 사라지게 되고 또 미세 플라스틱 부분들도 또 그 외에 이물질,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소되면서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과정을 거친 제품은 깨끗하게 포장을 해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일본에서 그만큼 깨끗하고 그 안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소금이요? 네네. 우리나라 소금 자체는 천일염을 맛이나 이런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깨끗하고 얼마나 안전한 먹거리인지를 확인을 하면 그만큼 가격을 쳐주고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지금 수년째 그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점점 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출이요? 네네. 선물 세트들 그리고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40kg가 요거 하나 가격이라는 거죠. 요거 하나 가격.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게랑드 천일염은 100g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40kg에 10,000원 정도입니다.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들은 우리나라 천일염들이 게랑드 소금보다도 더 오히려 많이 있는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천일염 자체의 질은 우리나라 천일염이 훨씬 더 게랑드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물질은요? 이물질도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깨끗하고요. 국내산 천일염이. 근데 이제 그만큼 게랑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말 그대로 관광지로 만들고 그 홍보나 마케팅들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고급 소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름값이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름값이죠. 실제로 소금의 성분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금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천일염의 우수한 경쟁력으로 해외 판로를 계속해서 넓혀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수출기를 계속해서 넓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쪽이 당장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문이 열리고 개방이 되고 나면 충분히 천일염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주택가입니다. 이곳에 지난 3년 전 문을 연 한 회사로 가봤습니다. 해마다 쌓이고 있는 천일염을 수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결국은 소금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외국에서 수출밖에 없습니다. 그 매년 한 4, 5만 톤 정도가 재고로 이게 쌓여 있어요. 매년 그런 게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외국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그 목적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도 안정이 되고요. 이 회사의 기술은 정수기를 이용해 깨끗하게 정화한 바닷물로 천일염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노자화, 그러니까 물 입자 변환, 그리고 하나는 원적외선 살균 기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필터링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합해져서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떠 있는 그렇게 마이크로 크기 정도까지의 어떤 미세 플라스틱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수기를 사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외부 환경에 노출된 염전은 끊임없이 부유물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요. 7년 전 이곳에 정착한 주인. 퇴직금 6억 원을 모두 털어 염전에 투자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락한 소금 가격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절망적이에요, 진짜. 전에는 제가 이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소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친환경으로 염전을 이렇게 고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뭐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최 씨의 소금 창고로 가봤습니다. 이곳도 역시 생산한 소금을 팔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소금만큼 부채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그녀는 깨끗한 소금을 고집하며 수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소금 질이 확실히 틀려져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는 이 어떤 이물질이 걸러지고 어떤 그러니까 소금 결정이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단지 수출하는 쪽으로. 그거를 이제 100% 저희 염전에서 가져가고 또 다른 염전들도 많이 어떤 정수기를 사장님이 만드신 그 정수기를 사용해서 더 많이 수출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제가 미국을 갔어요. 소금을 들고도 갔는데 제가 가면 그쪽에 관계자들이 신이 내린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게 천일염이 나오는 나라가 많지 않고 그중에 84%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참 쉽게 생각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면서 좋은 자원을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린 환경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의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염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중간 상인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일염의 유통 과정에는 중간 상인이 낍니다. 그리고 소매상 2군데 이상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값이 떨어져도 유통비는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중간 거품이 많이 껴 생산자들은 더 힘들어하는 상황.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생산자들은 옛날하고 똑같이 지금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소비자도 사 먹은 금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아야만이 이 소금값이
이 시기가 되지. 그러고 손까지 이 지탱이 될 수가 없어요. 생활비 1년 동안 생활비 할 게 있으면 저도 안 팔죠. 아니 아들이 못. 근데 이제 1년 동안 생활비 할 게 없잖아. 그러면 팔아야지. 싸게라도.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파는 거지. 솔직히 능력이 있으면 안 팔죠. 염전 같은 경우도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장난이죠, 장난. 단합을 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상인들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가격을 딱 정해놓고, 자, 이런 상인들은 몇십 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염전 구조를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져야,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자, 어느 시점에서 멈추자, 이런 조절이 돼버리니까 가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중간 상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을 피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목포 상인이나 영광 상인들이 가격을 내리려면 내리고 올리려면 올리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소금값이 싸요 지금 2,200원에서 2,500원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다른 사람이 2,700원을 600원 줘요. 그럼 나는 2,700원 줘. 또 2,800원 줘. 2,900원에서 3,000원 5,000원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에 상도덕이 있더기 상도덕이 있더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것이 소금 생산자들이 살 길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먹지만 가장 연구가 덜 된 분야가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산 천일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알려나가야만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81%를 책임지는 신안군. 요즘 들어 천일염 육성, 가격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수기 시범 사업과 친환경 소재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감시켜 보려고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이제 전 염전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 함수 정수자기가 보급되는 158개 염전에 한번 지금 보급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단계까지 계획 수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대규모 천일염 종합 유통센터를 지어 수출을 권장하고 천일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천일염을 살려야 할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실천에 나선 것입니다. 그만큼 천일염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천일염이 지금 현재는 가격이 낮지만 저희들도 정부와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 가격인 6,000원 선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쌀처럼 수매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거고요. 또 2020년까지 수출시장 개척이 된 그 화공 공장이 건립이 완료된다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1년부터는 천일염 가격이 일부러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높은 가격에 프랑스 못지않은 가격으로 저희가 수출할 예정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소금들이 외부에 어떻게 좋은가를 하기 위해서 소금 연구센터를 건립 그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그 전국 최대 생산지인 우리 저희 신안군에서 적극 유치에 나서서 그에 대한 천일염 육성에 노력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천일염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 신안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일염의 가격 폭락은 자연 환경, 생산 환경, 유통 과정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려 일어났고 지금도 많은 천일염 관련 종사자가 고통 속에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천일염 그 본질에 집중하고 더 깨끗한 환경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서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이 천일염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